안녕하세요, 좌파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해니까 연봉 협상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의 승자가 되는 법,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연봉을 부풀리지 마라 입니다. 이건 이직 경험이 많이 없을수록, 연봉이 낮은 분들일수록 지원 초반에 하는 실수 비슷한 거, 실수라게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건 조금은 추접스럽고 멍청한 짓입니다. 본인의 연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기본이고요. 채용 진행 초반에 연봉을 부풀린다?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이건 좀 양심불량입니다. 무조건. 어차피 나중에 연봉 자료를 제출하면 아주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4,700 정도 받는데 5천만 원 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러고선 면접 합격해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인사팀에서 연봉 자료를 달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왠지 뜨끔합니다. 그럼 벌써 연봉 협상에 실패한 거예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그럼 벌써 연봉 협상에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왠지 거짓말 한 걸 들킨 사람처럼 그러면 막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잘 몰랐다. 아님 현금으로 받은 거 있다. 안 찍히는 복지가 있다.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일단 스스로 후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졌어요. 잘 몰랐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연봉 협상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본인이 얼마 받는지 잘 모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무슨 연봉 협상을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다닌 사람인 걸 증명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연봉 협상할 때 엄청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럼 인사팀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지가 얼마 받는지도 제대로 몰라왔었으면서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연봉을 더 달래요. 이상하네. 그렇게 여러분의 구라가 들통이 납니다. 연봉 부풀려서 득될 게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자료로 제출하게 되니까. 아셨죠? 어디 입사 지원하거나 이직하실 때 절대로 본인 연봉을 부풀리지 마세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바보 짓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연봉을 설명할 때 나의 기본급은 얼마, 인센티브는 얼마, 그래서 토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입니다. 인사팀도 그렇고 헤드헌터도 그렇고 후보자의 이력서나 면접 능력 말고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견고한 인재인가를 판단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본인의 연봉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나, 이 부분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제 연봉은 2021년 기준 기본급 5천만원, 인센티브 600만원 해서 토탈 5,600만원 수령했고요. 기타 수당이나 현금 복지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올해는 2021년보다 기본급이 5% 정도 인상이 예상되고 토탈 7에서 8%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연봉을 말할 줄 알면 연봉 협상은 무조건 잘 됩니다. 지원 초기에 연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헤드헌터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 사람 진짜 야무지다. 연봉 협상할 때 제대로 준비해야겠네. 벌써 면접도 안 봤는데 합격할 것 같아. 자, 연봉 협상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에 더 집중합니다. 인사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리된 연봉 사항을 들으면 시작부터 후보자의 연봉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야무지니까 연봉을 잘 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채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죠. 혹자는 이럴 거예요. 에이, 너무 연봉 야무지게 하면 정없어 보이고 인사팀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연봉값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 분들은 프로이길 포기하신 분 같으니까요. 각성하시고 연봉 협상할 때 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봉을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대충 설명하면 인사팀에서도 연봉 대충 줍니다. 그거 꼭 인지하시고요. 자, 세 번째, 증명할 수 있는 연봉만 연봉입니다. 연봉 협상할 때 증명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우기면 어차피 반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에 봉투로 받았다, 개인적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아직 받진 않았어. 근데 내년에 연봉을 인상해 주기로 했어. 그 계약서가 있어. 그러면 그 계약서는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챙겨두세요. 자, 혹 실제로 받았고 받아왔어.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돼. 통장 내역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제가 못 봤으니까. 자, 근데 실제로 증명할 수 없으면요, 그건 연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회사에서 준 용돈입니다. 연봉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돈 과자 사 먹는 돈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증명할 수 있는 연봉만 연봉이다. 자, 네 번째, 연봉 인상은 친구 연봉, 아는 사람 연봉 얼마 올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런다. 아는 사람, 아니면 아는 언니 친구, 이직할 때 연봉이 20% 올랐다. 20% 올랐다고 지도 20%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주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20%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럼 저는 그 사람 좀 번호 좀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 올린 사람, 그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직 전화 연결된 사람 없고요. 전화번호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남의 연봉이 얼마 오르는지는 어쩜 그렇게 잘 알면서 본인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남의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 인상 이러고 있어. 좀 그런 분들 보면 집에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튼 여러분 연봉은 남의 연봉 얼마 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봉을 기준으로 면접을 얼마나 잘 보았냐, 또 채용사가 이 포지션을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채용사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신입 혹은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연봉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용사가 정한 이 포지션의 연봉 테이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남의 연봉 20% 오른 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아까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직할 때 기본급 20% 인상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붐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직할 때 기본급 20% 인상되는 케이스는 없고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 가서 20% 인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사실 되게 의아하고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내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기본이고요. 절대로 본인 연봉을 부풀리지 마시고, 본인의 연봉을 기본급, 인센티브, 토탈 이렇게 야무지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연봉입니다. 결국 내 연봉에 관심 있고 잘 아는 사람이 연봉을 올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액 연봉자로서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연봉 협상하는 분들 모두 제 영상 보시고 연봉 협상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연봉 협상의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